오늘은 초코 케이크와 치즈 케이크를 해볼 건데요. 6시가 됐기 때문에 바로 시작을 할게요. 지금 시간이 다들 저녁 식사를 준비하는 시간이실 텐데요. 이거 보시고 그냥 내일 아이들 간식으로 만들어서 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킨넨비를 만나서 좋은 점 중에 하나가 어쩌면 내가 죽을 때까지 집에서는 절대 하지 않았을 음식들을 킨넨비 덕분에 하게 된 게 몇 가지가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뭐 치킨이라든지 족발이라든지 뭐 베이킹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게 집에서 킨넨비로 건강하게 가족들과 또 맛도 엄청 좋잖아요. 킨넨비로 요리를 하면. 그래서 그렇게 냄비 하나를 바꿨을 뿐인데 우리 가족들의 먹거리의 질이 달라진 부분이 제가 정말 킨넨비를 좋아하는 이유 중 하나인데요. 제가 죽을 때까지 집에서는 절대 하나 하지 않았을 음식 요리 중에 하나가 또 베이킹. 네. 아메이 킨넨비가 베이킹이 된다는 거는 오늘 뭐 처음 들어오신 분들도 알고 계실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그냥 케이크 만들어지는 걸 보여드리는 것보다 똑같은 반죽과 똑같은 시간으로 맞춰서 핀냄비와 오븐에 케이크를 구워보고 그 차이를 비교해보는 과학 시험 같은 그런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초코 케이크부터 만들어 볼게요. 일단 재료부터 보자면 반죽은 간단해요. 여기 계란 두 개, 그리고 버터 80g, 되게 조금 들어가고요. 그리고 베이킹, 이런 냉장고에 있던 우유든지 생크림, 계란 이런 것들은 베이킹 하시기 전에 실온에 1시간 정도 좀 미리 꺼내 두시는 게 좋아요. 그래야 재료들이 각각 따로 놀지 않고 잘 섞이거든요. 그리고 밀가루, 다용도 컵으로 3컵. 저희는 계량할 때 저희 킹덤비에 있는 전체 세트에 있는 다용도 컵으로 계량을 하기 때문에 따로 계량컵을 사실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우유 다용도 컵으로 반컵, 베이킹 파우더 작은 스푼으로 1스푼, 그리고 아메이 원포원 제품 중에 초콜릿도 맛있는 아주 고급 초콜릿 가루가 있는데요. 요거 베이킹에 이용하셔도 되게 좋거든요. 요거 세 봉지 정도 넣으시고, 그리고 설탕을 다용도 컵으로 한 반컵에서 1컵 정도 넣어주시면 더 맛있게 드실 수 있어요. 그래서 반죽을 할 때는 버터가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식물성 오일이 들어가는 경우도 있는데요. 버터를 사용할 때는 버터, 설탕, 계란 요 순으로 넣어주시면 되고, 오일을 사용하실 때는 계란, 설탕, 오일 이 순서대로 넣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런 밀가루나 이런 가루 같은 가루류를 넣으실 때는 이렇게 채 쳐서 넣으시면 불순물도 제거되고 재료들과 이렇게 어우러져 잘 섞이거든요. 그래서 뭐 이 정도만 아셔도 간단하게 정말 베이킹을 하실 수 있고요. 베이킹을 되게 어렵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킨네비의 또 가장 큰 매력이 다 때려놓고 그리고 뚜껑만 닫으면 요리가 되는 그런 매력이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베이킹도 반죽을 다 때려놓고 뚜껑만 닫으시면 돼요. 그리고 제가 반죽을 이렇게 오늘 이렇게 초코 케이크와 치즈 케이크 반죽을 미리 만들어 놓았고요. 이거를 틀에 한번 넣어 볼게요. 오븐에 하나, 그리고 저희 킨네비에 하나 이렇게 넣을 거기 때문에 두 군데다가 이렇게 반죽을 3분의 1에서 2 정도만 틀에다가 넣어 볼게요. 이걸 냄비에 이따 넣으시면 되고, 그리고 치즈케이크 반죽도 이렇게 오븐에 넣을 거랑 또 킹냄비에 넣을 거 이렇게 두 가지를 만들어서 여기에 넣어보도록 할게요. 여기 냄비를 보시면 이렇게 키친타올을 1장 정도 이렇게 깔고 반죽을 넣어주시면 밑에 이제 타는 걸 조금 방지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희 킨네비에 이렇게 놓고 이거는 제가 오븐에 넣고 오겠습니다. 저희 인덕션에 팬 요리 기능이 있어요. 팬 요리에 160도에 30분 이렇게 딱 맞춰주시면 되고요. 160도 30분, 오븐도 똑같이 160도 30분에 맞춰서 이제 뭐가 다른지 한번 비교해 볼게요. 저는
치즈케이크 아까 재료를 안 보여드렸네요. 치즈케이크 재료를 한번 보여드리자면, 계란 2개랑, 그리고 이 시중에 파는 크림치즈, 그리고 생크림, 설탕, 전분. 전분은 좀 치즈케이크를 꾸덕꾸덕 해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리고 아메이 제품 중에 이렇게 파이토믹스 레몬 가루가 있어요. 이게 달콤한 맛과 상큼한 맛이 같이 있기 때문에 베이킹 할 때도 좋고요. 소스 같은 거 만들 때도 되게 좋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사용해서 정말 간단하게 치즈케이크 가능하고요. 저는 치즈케이크를 만들어서 누군가에게 드리면 정말 다 똑같은 말씀들을 해주세요. 이거 진짜 네가 만든 거 맞아? 이거 파는 거 아니야? 이런 정말 똑같은 반응들이 오시는데 제가 어떤 카페에 갔을 때도 치즈케이크를 먹어보면 정말 내가 만든 거랑 맛이 똑같다. 아니면 어쩔 땐 정말 내가 만든 게 더 낫다 할 정도로 킨넨비로 그 정도의 퀄리티의 케이크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보니까 밖에서 사 먹는 게 너무 아깝고 돈이 아까워서 안 먹게 되는 거죠. 왜냐면 밖에서 먹게 되면 조각 케이크 정말 하나 한 조각에 뭐 5, 6천에서 정말 비싸게는 10,000원이 넘는 그런 조각 케이크 있잖아요. 그래서 그 밖에서 먹는 퀄리티의 치즈케이크를 만드실 수 있고, 치즈케이크 시중에 밖에서 카페에서 드시는 거 보시면, 그 치즈케이크 바닥에 약간 갈색의 과자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건 집에서 하실 때는 다이제를 마트에서 사시다가 이렇게 가루로 내셔서 버터랑 주물주물 하셔서 밑에 까시고 위에 반죽을 넣으시면 돼요. 그럼 정말 밖에서 사 먹는 것 같은 치즈케이크가 되는데 오늘은 제가 오븐이랑 냄비를 비교하기 위해서 그 과정을 생략을 했고요. 그리고 집에 나는 뭐 이런 틀이 없다 하시면은 그냥 이런 유산지 같은 거 구매하셔서 여기 그 냄비에다가 유산지 넣고 여기다 반죽 넣으시면 유산지 모양대로도 예쁘게 베이킹이 가능하고요. 저희 아메이 제품 중에 쿠킹 키트 있어요. 이거를 그냥 소형 프라이팬에 넣으시면은 이렇게 들어가면서 또 모양이 맞춰져서 예쁘게 베이킹이 가능하답니다. 그러면은 그 케이크 만들어질 동안 저희가 좀 애들 간식거리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까 해요. 요즘 애들 집에 있는 시간이 되게 많아졌잖아요. 간식은 뭐 주시나요? 애들이 새끼 밥만 주기에는 막 애들이 한창 클 때 밥 먹고 또 돌아서서 또 배고프다고 그러고 막 뭐 찾잖아요. 근데 그럴 때 보통 어머님들이 그냥 마트에서 사온 과자나 초콜릿, 캔디, 젤리류 그런 것들을 많이 주시는 것 같아요. 근데 혹시 초코파이에 초코가 1도 안 들어있다는 거 혹시 아시나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그럼 그게 초코가 아니고 뭔가요? 다들 이렇게 똑같은 반응이 오시는데 초코를 엄마들도 이제 뭐 안 좋다는 인식이 있으시니까 최대한 늦게 먹이려고도 하시고 최대한 안 주려고도 하시는데 그건 초코가 이제 아이한테 좀 안 좋다는 인식이 있으셔서 그렇잖아요. 근데 초코도 안 좋은데 그게 초코가 1도 안 들었다면 도대체 그건 뭐지? 하는 그런 너무 찝찝한 생각이 드시죠? 제가 간식 얘기가 나온 김에 아이들의 영양 얘기를 조금 해보자면 엄밀히 말해서 그거는 초콜릿이 아니고 모조 초콜릿. 그런 스낵계 업계에서는 준 초콜릿이라고 불리는데요. 보통 정통 초콜릿, 정통 초콜릿에는 천연 코코아 버터를 사용을 해요. 근데 준 초콜릿에서는 천연 코코아 버터 대신 화학 처리를 한 정제 가공 유지가 들어가요. 그러니까 그거는 초코가 아니라 정제 가공 유지예요. 그럼 왜 회사들이 그런 걸 쓰냐? 싸요. 정제 가공 유지가 쌉니다. 그리고 정제 가공 유지가 그럼 뭐가 문제가 있냐 하시면 트랜스 지방 함유량이 굉장히 높아요. 트랜스 지방이 그 경화도가 되게 높아서 되게 잘 굳어요. 딱딱하게 돌처럼. 그러니까 내가 아이한테 초코파이를 맛있게 먹으라고 즐거운 마음으로 줬지만 사실 내 아이 혈관에 아니 장기들의 곳곳에 딱딱한 지방들을 내가 쌓이게 도와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 초코파이뿐만이 아니라 모든 과자에 있는 다른 제품들도 마찬가지고요. 초코파이에 또 파이가 있잖아요. 촉촉한. 그게 촉촉하게 스펀지 같은 그런 조직으로 만들려면 또 팽착제라는 것도 또 들어가요. 그리고 초코파이의 핵심은 마시멜로죠. 마시멜로는 거의 3분의 1이 물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근데 물로 이루어져 있는데 유통기한이 굉장히 길죠. 그럼 뭐가 들어갔을까요? 방부제가 들어갔겠죠. 네. 그래서 참 초코파이를 맛있게 먹으라고 줬는데 우리가 굳이 먹지 않아야 될 것들을 아이한테 너무 많이 주는 상황이 된 거고 그리고 초코파이가 이렇게 동그라면 요 동그란 것의 3분의 1 정도는 거의 다 설탕이에요. 정제 당류.
그래서 이거는 제가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고 초코파이가 오리온 거잖아요. 오리온이라는 회사에서 과자를 개발하셨던 분이 이제 과자를 개발하시면 얼마나 많이 드셨겠어요. 근데 그러다가 이제 몸이 아프셔갖고 회사를 퇴사하시고 이런 책을 쓰셨어요. 과자 달콤한 유혹. 이런 책을 쓰셨는데 여기에 다 그런 내용이 나오거든요. 이 책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내용 중에 하나가 설탕에 대한 얘기가 되게 많이 나와요. 그래서 설탕은 백해무익하다. 설탕은 독극물이다. 우리 몸을 해치는 천덕꾸러기다. 막 이런 문구들이 나오는데 저도 옛날에 어떤 다큐에서 설탕에 대한 내용이 나왔는데 굳이 우리가 먹지 않아도 돼. 굳이 우리가 안 먹어도 잘 살 수 있는 그런 재료라고 많이 나와요. 근데 우리가 사실 이것저것 조금씩 아이들한테 주는 것들에 설탕이 굉장히 많이 들어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책은 한번 아이들 키우시는 분들이라면 한 번쯤 읽어보시기를 꼭 추천드리고요. 제가 이제 주위에 친구들이 이제 막 태교를 하고, 그런 걸 보면, 뭐 음악을 듣거나, 뭐 영어를 벌써 들려주고, 뭐 꽃꽂이를 하거나 막 그러고 다니거든요. 그리고 이제 아이가 학업에, 중학생, 고등학생인 그런 어머니를 뵈면 학원이나 과외 성적, 대학, 이런 얘기들을 주로 많이 하시죠. 근데 태교든지 학업이든지 어머니들이 정말 가장 기본적인 거를 좀 간과하고 계시구나라는 생각을 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영양이죠, 영양. 그래서 아이들은 쉽게 말해서 하나의 벽돌을 시작해서 이렇게 큰 건물을 짓는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건물을 지으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네, 재료가 필요하겠죠? 그러니까 벽돌이라든지 시멘트라든지 철근이라든지 그럼 일단 가장 좋은 벽돌을 가장 좋은 철근으로 단단히 세워놓은 후에 그 다음에 뭐 예쁘게 치장을 하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건물조차 단단히 세워놓지 않고 뭔가 부가적인 것에 너무 더 집중하고 돈을 쓰면 건물이 그냥 쉽게 무너져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영양을 일단 기본적으로 채워주지 않고 과자 주고 젤리 주고 계란에 밥 비벼서 김에 싸주고 빵 사다 먹이고 라면 사다 먹이면서 학원 5개씩 보내고 1등 해야 된다. 집중해라. 가만히 앉아 있어라. 비싼 과외 선생님 붙이고 그래봤자 돈을 오히려 버리는 아이는 영양이 채워져 있지 않으면 머리가 잘 안 돌아가죠. 그리고 정서적으로도 되게 차분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애가 당연히 짜증이 나죠. 기본적인 거 채워주지 않고 이거 해라 저거 하면 애들이 짜증이 나죠. 그래서 기본적인 영양부터 가득 이제 채워주시고 거기에 뭘 넣어주셔야 아이가 머리도 잘 돌아가고 짜증도 안 내고 그리고 돈을 투자하셨을 때도 더 효율이 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영양에 대한 공부야말로 제일 좋은 태교가 아닌가 싶고 영양을 채워주는 거야말로 성적이 오르는 첫걸음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정말 많이 하고요. 태어나서 10개월보다 뱃속에서의 10개월이 더 중요하다고 하고 뱃속에서의 10개월보다 엄마 아빠가 이제 정자 난자가 만났을 때 그때 엄마 아빠의 건강 상태가 더 중요하다는 말이 있거든요. 저는 이걸 말씀드릴 때마다 정말 제 아이를 다시 뱃속에 넣고 싶어요. 제가 이걸 뱃속에 아이가 있을 때는 몰랐거든요. 그래서 아이 영양을 채워주는데 간식, 그리고 먹거리 이런 것들을 좋은 재료로 좋은 조리 도구로 간편하게 조리하면서 맛도 좋게 그렇게 kit냄비를 이용하시면 아이를 건강하게 키우시는데 정말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시간 관계상 제가 일단 미리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그래서 한번 보여드리자면 일단은 저희 퀸냄비에서 구운 초코 케이크 너무 예쁘죠? 이 베이킹의 완성은 슈가 파우더거든요. 슈가 파우더만 뿌리면 이렇게 멋진 베이킹이 완성이 되고요. 그리고 이거는 제가 그 오븐에서 구운 초코 케이크예요. 자, 보시자면 비교를 해드릴게요. 오븐에서 구워진 건데요. 자, 귀를 기울여 주세요. 들리시나요? 네, 제가 어디 문을 두드리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소리를 들어보시면 케이크의 굵기나 질감 이런 게 좀 느껴지실 거예요. 그래서 오븐에서 구워서 나오면 제가 이제 케이크를 구우려고 초코 케이크를 구우려고 넣었는데 쿠키가 돼서 이렇게 나오는 상태가 되고요. 이거를 한번 제가 네 감사합니다 드린다고 해주셔서 이걸 제가 반으로 잘라 볼게요.
원래 우리가 아는 케이크는 이렇게 부드럽게 잘라줘야 되는데 이거 잘라볼게요. 이거를 반으로 툭 해보면 딱딱해서 잘 안 되는데요. 이렇게 이렇게 툭, 툭 이렇게 정없이 툭 떨어지는 이런 케이크의 상태가 오븐에서 똑같은 반죽으로 똑같은 시간으로 만들었을 때는 이런 상태가 되고요. 그리고 저희 킨냄비에서 만든 케이크의 질감을 좀 보여드리자면 이렇게 폭신한 감이 느껴지시나요? 저 뒷면으로 해볼게요. 폭신한 감이 느껴지시나요? 저희는 적은 버터와 적은 그런 유지방류를 넣고도 이렇게 부스러지는 이렇게 부스러지고 폭신폭신한 케이크 네, 만들어집니다. 되게 부드럽고 케이크 되게 케이크답게 완성이 됐죠? 그럼 치즈 케이크도 한번 봐볼게요. 저희 킨냄비에서 만든 치즈 케이크 이거 보실까요? 너무 예쁘죠? 네, 이거 너무 예쁘죠? 이거 제가 틀에 하지 않고 그냥 유산지 해서 한 거거든요. 근데 그 유산지로 그냥 해도 이런 매력이 있어요. 이런 규칙적이지 않은 이런 무늬가 나오는 이거를 제가 치즈 케이크를 칼로 한번 잘라볼게요. 보면 이 치즈케이크의 질감의 묘미는 쫀득쫀득하고 되게 뭐라고 할까요? 자, 보시면 이렇게 잘라지고 보이시죠? 되게 푹신푹신하면서 쫀득쫀득한 감이 느껴지실지 모르겠는데 정말 카페에서 파는 것 같은 이런 모양, 이런 질감, 이런 굵기로 만들어지고요. 오븐에서 나온 거를 드리자면 사실 계속 실패했어요. 계속 실패했는데 모양이 이게 안 나와요. 이게 뭔가 자꾸 틀어지고 좀 전에도 진짜 정말 안 되는 것인가 해서 또 한 번 해봤는데 예, 이 빛이 잘 안 보이네. 네, 보이시네. 이제 보이시죠? 이게 제대로 모양이 안 돼요. 모양이 안 되고 좀 되게 푸석푸석하고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서 똑같은 레시피와 똑같은 반죽으로 했는데 이렇게 차이 나는 이유를 알려드리자면 일단은 베이킹이 가능한 이유는 이 본체와 뚜껑이 정말 한 치의 오차도 없이 둘이 제일 친해요. 정말 이 세상 누구보다 친합니다. 얘네가 한 치 오차도 없이 딱 붙어 있고 통실중이기 때문에 이 안에서 버터나 유지방의 양이 최소한으로 들어가도 재료 자체의 수분과 풍미로 그 안에서 요리가 막 가능해져요. 그래서 이 안이 꽉 막혀 있고 통실중이기 때문에 굉장히 높은 온도로 유지가 돼서 오븐에 탈을 쓴 냄비가 되죠. 그래서 이렇게 부드럽고 촉촉한 케이크 만들어질 수 있고요. 오븐 같은 경우는 고온으로 수분과 풍미를 다 날려버리기 때문에 좋은 거는 다 날리고 이렇게 딱딱한 식감이 되는 거고요. 그럼 오븐에서도 사실 빵집에서는 케이크답게 폭신하게 만들어지잖아요. 그러면 그게 가능한 이유는요. 촉촉하게 하기 위한 무언가를 더 넣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버터나 생크림, 시럽, 기름 같은 걸 더 넣고 이 오븐에서 재료의 향도 다 날아가기 때문에 부가적인 향도 따로 넣어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당근 케이크면 저희는 당근을 막 되게 열심히 갈아서 넣으면 당근 향이 정말 많이 나거든요. 근데 베이커리에서는 당근 향의 첨가제를 더 넣는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내가 굳이 먹지 않아도 될 걸 더 먹게 돼서 내 건강을 되게 해치게 되는 거고요. 사실 그런 재료들이 혈관을 막히게 하고 건강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거 뭐 다 아시잖아요. 그리고 기본적인 재료 외에도 보존제나 착색료, 감미료 같은 것들이 그 시중에 파는 빵집에서는 되게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내 몸과 친하지 않기 때문에 내 몸에서 해독을 해야 될 그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간에 너무 부담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제 소비자분 중에 많은 체인을 가지고 있는 빵집에서 일을 하셨던 분이 있는데 그렇게 그 빵집에서 일을 하시면서 빵은 집에서 만들어 드시더라고요.
그리고 저도 그 케이크를 그런 데서 예전에 아미 하기 전에 갖고 왔을 때 정말 깜짝 놀랐던 경험이 썩지 않는다는 거죠, 케이크. 그래서 도대체 이게 내가 케이크를 먹는 건가, 방부제를 먹는 건가 헷갈릴 정도로. 그래서 맛있고 간편하고 건강한 베이킹이 후라이팬으로도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거 보여드렸고요. 흰냄비로 만든 치즈케이크는 특히 정말 너무 예쁘기도 하고 식감도 쫀쫀하고 정말 먹음직스럽잖아요. 이건 일반 치즈케이크는 향이나 색소, 밀가루, 하다못해 계란도 되게 적게 들어가고요. 치즈케이크는 치즈가 많이 들어가야 치즈케이크잖아요. 근데 시중에 파는 건 치즈 가루가 들어가죠. 그리고 크림치즈가 구매해서 보시면 알겠지만 유통기한이 짧거든요. 근데 시중 케이크는 되게 오래 가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방부제를 넣었다는 거고요. 저희 킨네비로 치즈케이크를 만들어서 드시는 건 정말 고단백의 저지방 식품을 우리 애들한테 정말 최고의 영양 간식으로 제공하는 일이라는 거 아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이제 미리 보여드렸지만 집에서 킨냄비로 이렇게 베이킹을 하시면 정말 시중에 파는 것 같은 비주얼의 베이킹을 하실 수 있다는 거 아셨으면 좋겠고, 얼마 전에 제가 코로나로 이제 장기간 집콕을 하면서 이런 기사를 봤어요. 11살짜리 딸이 코로나를 겪으면서 1년 동안 15kg가 쪘다. 그래서 67kg. 11살짜리가 저보다 몸무게가 더 많이 그렇게 나가는 그런 기사를 봤는데, 그 아이가 기사를 쭉 보니까 몸무게만 는 게 아니라 성도수증도 생겼고 지방간 수치가 되게 높다는 그런 결과가 나왔다는 걸 봤어요. 그걸 보고 되게 안타깝고 정말 이 엄마에게 킨넨비를 알려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애들이 지금 학교를 못 가면서 편의점 음식을 너무 많이 먹고 또 워킹맘이신 분들은 아이들이 집에서 거의 다 인스턴트를 사다 먹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온 것 같은데요. 이렇게 되면 이 아이는 이제 다이어트가 이제 평생의 숙제가 된 거겠죠. 그래서 그런 몸이 된 거고 키가 성장하는데도 이렇게 살이 쪄 있으면 방해가 돼요. 그리고 사실 간만 몇 빠졌을까요? 그리고 11살짜리가 지방 가는 정말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이렇게 보면 흰냄비가 코로나 시대에 정말 공기청정기만큼이나 정말 생존품으로 여겨져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요. 집콕을 해야 되는 이 시대에 정말 저는 이 퀸냄비가 빛을 발하는 아이템이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리면서 이제 여기서 조금 일찍 마쳤는데요. 조금 더 완성된 케이크를 보여드릴까요? 이거를 하나가 빠져서. 이건 정말 아이들 생일 때도요, 친구들에게 돌리기도 되게 좋고요. 아이 생일 때도 내가 만든 케이크를 만들어주면 정말 더 의미가 있거든요. 이것도 자세히 한번 보여드리자면, 이렇게 쫀득쫀득한 거. 그리고 제가 아까 이 큰 틀로 하나 더 만들었거든요. 이렇게 보여드리자면, 이건 정말 선물용으로도 너무 좋아요. 너무 예쁘죠? 선물용도 너무 좋고, 이 카메라로 보여드리자면, 지인들 놀러 왔을 때 이렇게 케이크 하나 구워놓고 같이 커피 마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굳이 밖에 나가지 않아도 집에서 이렇게 럭셔리한 카페 같은 분위기를 즐길 수 있다는 거, 킨덴비가 있으면 정말 모두 가능합니다. 그래서 킨덴비와 함께 집에서 아이들과 건강하고 맛있는 음식 만들어 드시면서 이 코로나를 건강하게 극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